조성주의 서법 영상 강좌. 오늘은 그 12번째 강의로 맹서 실기 시간입니다. 앞서서 맹서에 대해서 대략 설명을 드렸으므로 재론은 하지 않겠고요. 오늘은 실기 시간이니까 바로 시작을 하겠는데요. 이 독특한 서체의 맹서 실기가 모쪼록 여러분의 공부에 다소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을 드릴 것은 이 영상 강좌가 횟수를 거듭할수록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께서 많은 분들이 전화도 주시고 또 문자도 주시고 그러셔서 본 공부에 큰 공부가 된다,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도 즐거운 마음으로 이 영상을 만들고 있고요. 저 또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바로 실기에 들어가겠습니다. 네, 맹서 쓰기 실기 시간입니다. 지금 보시는 요것이 후마맹서인데요. 이 맹서를 대표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요거 말고 이것이 맹서인데, 이것도 맹서인데 이거는 온현맹서입니다. 이건 글자 꼴이 뭐 후마맹서하고 비슷하긴 합니다만은 대표성을 띠고 있는 것이 후마맹서이기 때문에 이 후마맹서만 가지고 실기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몇 자 안 되기는 합니다만은 확실하게 판독이 되는 자 12글자를 나름 뽑았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12글자를 뽑았으니까 이 12글자를 가지고 한번 실기를 해 보면은 아마 쓰는 법에 대해서는 익히 아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12글자는 사, 시, 그 다음에 일사, 그 다음에 무리군, 그 다음에 밝을명, 그 다음에 떨어질 추, 그 다음에 임금군, 산마, 다음에 손자, 손, 갈지, 그 다음에 빠를 극, 그 다음에 나라방 이렇습니다. 한자 한자 한번 사자부터 시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자 시필입니다. 쓰는 법은 역입을 하는 건 마찬가지고요. 글자 꼴만 독특하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꾹 누르면서 이렇게 해서 붓을 전제를 해서 끝을 완전히 쭉 빼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이렇게 가서 회봉을 하고요. 역입을 해서 이렇게 해서 내려가서 여기서 면을 바꾸죠. 그 다음에 다시 또 여기서 이렇게 해서 붙여주고 그 다음에 역입으로 이렇게 붙이면은 사자가 만들어집니다. 이런 형태의 글씨입니다. 이런 형태의 글씨. 다음에 시자입니다. 다음에 시자 연필을 또 해보겠습니다. 자, 시자 요렇게 생겼죠. 요 글자입니다. 요 글자 시자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역입을 하면서 이렇게 곡선을 줘야 되겠죠.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붙여서 여기서 세워서 전절을 해서 여기다 붙여줘야겠죠. 이런 꼴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붙여주시고 다음에는 이렇게 중봉으로 가서 여기서 빼주시고 이렇게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가고요. 다음에 이렇게 해서 여기다 붙여주시고, 다음에 역시 이렇게 해서 꾹 누르면서 면을 살짝 바꾸면서 붓 세워서 이렇게 끝이 뾰족하게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C자. 그 다음에 다음 운필은 1사자입니다. 자, 1사자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1사자. 1사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생긴 거. 자, 1사자 운필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1사자도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갖다 붙여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배서 이렇게 갖다 주시고, 다음에 여기가 한 획이 더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꾹 누르면서 여기까지 오고요. 다음에 이렇게 해서 면을 바꾸면서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고, 다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1사자가 완성이 됩니다. 다음은 군자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군자. 여기 무리군자. 자, 무리군자입니다. 자, 무리군자 써드리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기 펴서 중봉 잡아서 여기까지 와서 붓 세워서 면 바꿔서 이렇게 여기까지 만들어 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가야죠. 이렇게 회봉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다 붙여서 중봉 잡아서 이렇게 되고요.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붙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갖다 붙여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다 빼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빼주고요. 다음에 이렇게 또 빼주고, 여기서 대서 이렇게 이렇게 되면 됩니다. 이렇게 무리군자를 썼습니다. 다음에는 네 번째, 다섯 번째 밝을 명자 한번 써볼까요? 밝을 명자입니다. 밝을 명자. 밝을 명자입니다. 명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글자입니다. 밝은 명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돼서 이렇게 중봉 잡아야 되겠죠. 여기까지 와서 붓을 세워서 여기까지 와서 붓을 면을 바꿔서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는 붙여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이렇게 가고요. 다음에 여기서 납작하게 이렇게 가죠. 그 다음에 붙여서 이런 형태입니다. 자, 밝은 형태입니다. 자, 다음에 끝을 이걸 쭉쭉 빼면 안 되고요. 완전히 그 회봉을 정확하게, 여기 회봉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 글자 꼴이 이렇게 생겼어도 여기 회봉은 반드시 하셔야 돼요.
다음에 떨어질 추자. 글자 꼴이 좀 깁니다, 이거는. 자, 이것도 마찬가지. 요렇게 돼서, 요렇게 중봉을 잡아 내려가야 됩니다. 세우고요. 요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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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다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전절로 세워서 다소 짧게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대서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된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꼴 중봉 세우고 이런 꼴 약간 이런 꼴로 갑니다. 이런 느낌입니다. 요게 떨어질 추자입니다. 다음은 임금군자입니다. 임금군자. 자, 여기 있죠. 임금군자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임금군자. 아까 그 무리군자를 썼기 때문에 비슷하게 쓰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와서 붓 세워서 면을 바꿔서 여기까지 와서 회봉 이런 꼴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해서 붓 세워주고 이렇게 만들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다 붙이면 됩니다. 멈추면서 붙여서 너무 길지 않게 이 꼴을 만들어 주신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붓 세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해서 붓 세워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연결하면 됩니다. 이런 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 보셨지만 후마맹서의 글꼴이 이런 형태입니다. 재밌죠? 이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간에 건문 쓰고 할 적 마냥 여기가 둥글둥글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마치 해서의 기필처럼 비슷하게 그런 형태를 유지하면서 들어가죠. 근데 해서하고는 또 다르죠. 자, 그러면은 이제는 삼마자를 한번 써볼까요? 여기 저 훈마맹서의 삼마자가 달리게도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나왔어요. 자, 마찬가지로 삼마자 역시 이렇게 기피를 해야죠. 그 다음에 중봉을 잡아야 되겠죠. 끝은 이렇게 이런 형태로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다 접합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만들어 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되고요. 붙여주고요. 이렇게 다음에 여기다 대고 중봉 잡고 여기도 중봉으로 만큼 온 다음에 이렇게 쓰고요. 이렇게 쓰면 삼마자가 나옵니다. 다소 피력이 조금 생략한 것도 있죠. 이게 삼마자. 그 다음에 또 다음 글자. 자, 앞서서 우리 많이 써봤던 손자, 손자를 써보겠습니다. 손자, 손자. 여기도 첩점이 들어갔네요. 이렇게 손자, 손자. 여기 나왔죠? 손자, 손자. 첩점이 들어갔어요. 이것도 한번 이렇게 해서 중봉 잡아야 되죠? 여기 와서 세워서 여기까지 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붙여서 여기서 한번 멈추고 면 바꿔서 이렇게 여기까지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해서 중봉 잡아서 여기로 가고요. 다음에 여기서
다시 중봉 잡아서 여기다 붙여주면 아들 자자가 나오죠.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접점을 찍어주면 호마맹서의 손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갈치자 한번 써볼까요? 갈치자. 호마맹서의 갈치자입니다. 자, 여기 요렇게 나왔습니다. 갈치자. 자, 보이시죠? 여기입니다. 갈치자. 마찬가지예요. 이 갈치자도 쓰는 법은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나온 대로 쓴다 그러면은 요렇게 해서 요렇게 돼서 이렇게 나가야 맞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여기서 이렇게 중봉 잡아서 여기로 나가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여기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나가는 게 맞습니다. 다음은 요거는 요렇게 해서 중봉 잡아서 이렇게 가다가 뭉뚱뭉뚱 쓸 필요는 없습니다. 자꾸 마디가 발생하니까 일반 전서 쓰듯이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는 두 자 남았습니다. 네, 별로 보기 쉬운 글자는 아닌데요. 빠를 극자, 이 극자입니다. 극자. 네, 요거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네, 방법은 보셔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여기 패서 요렇게 중봉을 잡아서 여기까지 와서 회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됩니다. 다음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오죠. 다음에 여기다가 입구를 이렇게 붙여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내려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중봉을 잡아서 끝을 풀어주면은 이런 형태의 극자가 써집니다. 자, 이제 끝으로 한 자 남았습니다. 12자의 마지막. 자, 나라방자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나라방자. 자, 나라방자 한번 써드립니다. 이거는 이렇게 해서 요렇게 넣어주고, 마찬가지죠. 이렇게 해서 요렇게 넣어주고, 또 하나 이렇게 해서 요렇게 넣어주고, 항상 중봉으로 써야 되나요? 중봉 잡아서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해서 세우고, 자, 여기까지 온 다음에 이것도 중봉 잡아서 이렇게 써주시고, 이것도 중봉 잡아서 이렇게 써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해서 잡아주시고요. 이렇게 쓰면은 나라방자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후마맹서 실기 12자를 써봤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이해가 좀 되셨죠? 후마맹서 12자. 글자 꼴이 아주 재밌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무래도 이제 그 본체에 있는 글씨와 붓으로 화선지에 옮긴 거는 조금 차이는 날 수가 있어요. 이런 느낌으로 호마맹서.
다른 맹서들도 비슷비슷합니다. 자, 이 작품은 후마맹서의 필의로 쓴, 제가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1997년도 첫 전시할 때 썼던 기억이 나서 지금 작품집을 뒤적거려 가지고 찾아냈습니다. 이 당시에 이 후마맹서를 제가 공부를 하면서 매우 이 독특한 이 서체의 모습을 보고 솔직히 좀 반했다고 할까요? 아주 인상이 깊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걸 가지고 몇 글자 집자를 하고 연구를 한다고 해서 이렇게 대련을 하나 썼던 기억이 가물가물 나길래 지금 얼른 요 자료를 찾아서 여러분께 선을 보입니다. 뭐 젊었을 때니까 글씨는 보잘것이 없습니다만은 글꼴만 보시라고 이거를 촬영을 해서 여러분께 선을 보입니다. 일반 서체하고는 많이 틀린 그런 외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후마맹서 실기 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